추가 탈당이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 좀 있으시죠. 날 쏘고 가라. 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만 아주 야권에 살고 있는 호랑이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던 안철수 전 대표 일단 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내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권의 호랑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철수 의원은 나는 스티브 잡스와 비슷하다. 왜냐하면 지금 쫓겨났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곧 돌아갈 거야.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거겠죠. 두 야당 지도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 차장. 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겁니까? 오늘 두 지도자의 행보가 많이 달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낮에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고요. 네. 이렇게 나와서 부산으로 김포공항으로 가는 모습 장면입니다. 네. 웃으면서 나와서 굉장히 네. 기분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내려가서 보자 이러면서요. 자, 그럼 일단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내려갔거든요. 부산 영도구에 사는 모친을 만났는데 공항에서 직접 문 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분당 책임을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십시다. 예. 부산 당일 일정만 말씀해 우선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예, 뭐 정치하긴 다음에 하십시다. 내일 안 의원께서 오신다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예. 혹시 영도 출마하시거나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문재인 대표가 직접 운전석에 앉았네요. 네, 운전하는 경우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부인과 함께 저렇게 운전을 해서 어머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댁에 계속 머무느냐? 어머니 댁에는 잠깐 있었고요. 네. 본인의 그 양산 집으로 가서 지금 네. 양산에 은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정도는 계속 거기에 머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도 내일 부산에 갑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잠깐 부산에 있는 시기가 겹치는데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자기 지역구로 갔죠. 역시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의 마음을 얻는 일 필요한데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원래 예정돼 있던 경로당 방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악수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요. 옆에 이제 할머니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면서 계속 무릎을 꿇고 가면서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정치하겠습니다. 저렇게 웃으면서 계속 어르신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발표 후에 제일 먼저 우리 동네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러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들, 격려 말씀, 쓴소리까지도 모두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박성원 의원, 예. 그 안철수 의원이 그 지금 탈당 이후 첫 공식 공개 행보를 네. 그 지역구에 경로당을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새로 이제 신당을 만들 것이냐를 놓고 전략적으로 신당을 붐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네. 광주라든지 네. 부산에 어느 네. 지역으로 출마할 것이다. 이런 뭐 섣부른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처음 국회에 입문한 바로 노원병 여기서 다시 출마할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어떤 정치 그것을 새로운 정치의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다시 그 본격적인 행보를 지역구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가장 약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경로당에서 네. 시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어머니를 찾아간 문재인 대표, 그리고 어머니 뻘의 경로당 어르신을 찾아간 안철수 전 의원, 전 대표. 자, 이제 새로운 출발, 아마 이제 혁신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양쪽이 내놓을 프로그램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탈당계를 정식으로 냈죠? 네, 팩스로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탈당계 네. 바로 팩스로 접수를 해가지고 네. 탈당계 접수. 이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인데요. 팩스 하면 생각나시는 분 또 있으시죠? 김만보 네. 전 국정원장이 네. 바로 팩스로 입당 원서를 보낸 바 있죠. 근데 보통은요 팩스로 많이 탈당 원서 접수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일단요. 안철수 전 대표 이제 팩스로 탈당해서 진짜 무서워. 그야말로 광야에 나선 건데요.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IT 전문가답게 미국의 IT의 영웅이 되고 있는 스티브 잡스와 자신을 동일시했네요. 저희가 영상 좀 준비해봤습니다. 막 들어온 영상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년에도 여기에 출마하시겠다는 변경 사항 없습니다. 그다음 그 당시 존 스컬리 대표한테 쫓겨났습니다.
자, 존 스컬리에게 쫓겨났습니다. 정말 역시도 상당히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상당히 이제 정치 한마디 한마디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실어가는 상당히 네. 이제 단수가 조금 익어가는 느낌인데요. 네. 저 얘기는 뭐냐면은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 체제 아래서 내가 공동 창업주 아닙니까? 네. 새정치연합을 지난해 3월 2일 날 합당 선언을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하고 같이 창업주인데 네. 지금 그 친노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문재인 대표 체제 아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밀려나지만 네. 쫓겨나지만 결국은 내가 지지율을 갖고 국민의 심판을 받고 지지를 얻어서 다시 금의 환영하겠다. 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 안철수 의원이 IT 기업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 존 스컬리를 바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 창업주인데 1985년에 펩시에서 정말 마케팅 잘한다고 데려왔는데 도로 바로 이 존 스컬리에게 쫓겨납니다. 하지만은 존 스컬리가 워낙 경영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1997년에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본인을 스티브 잡스에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럴 때 딱 당이 뭉쳐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의총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하지만 궁금해하실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그 영상 공개합니다. 저 두 장면의 공통점은 의원총회장도 그렇고 구당 모임, 점심 모임도 그렇고 텅 비어 있네요. 어디에다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것 같네요. 네,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남는 게 좋겠느냐, 옮기는 게 좋겠느냐, 3, 4, 5 모여서 아마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저 정도는 아니고 뒤에는 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한 70명 정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한 7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고 네. 여러 모임들이 다 소규모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어디 가서 괜히 거기 갔다가 찍히는 거 아닐까, 또 괜히 갔다가 오해를 받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저렇게 예고된 행사에는 잘 안 가고 나름대로의 서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석이 많았다기보다는 좀 지각이 좀 많았다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딱 정시에 간다기보단 이것저것 생각하고 재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결심하고 이동하는 데 좀 뜸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생각이 어떨까 궁금해할 겁니다. 김한길 전 대표죠. 안철수 전 대표를 영입한 그 주인공이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 비주류판의 전략가는 이 사람이라 이렇게 꼽고 있는 분입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숙고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저도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나가면 또 다 비 맞잖아요.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예, 하여간 고민이 깊습니다. 예. 제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야권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한길 전 대표가 전략가 역할을 하고, 좀 큰 판, 특히 비주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건 맞는 사실이죠? 그럼요. 이미 예전에도 한번 탈당해서 다시 또 통합했던 그 마쿠 작전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김한길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 그 탈당 결심할 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조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김한길 전 대표의 이 말로 그 심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모셔온 안 의원을 이 막무가내 패권 정치가 바로 안 의원을 내몰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한 것을 보면서 어떤 김한길 전 대표의 어떤 심리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네 분께 좀 공통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김한길, 박지원, 박영선, 이종걸 이런 정치인들을 과연 안철수 의원이 자기 품으로 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안철수 신당 내지는 세력의 승패의 가늠자가 될 것 같은데, 자, 과연 이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선택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판례를 준비했는데요. 12월 말까지는 안철수 의원과 함께 할 것 같다.
아니다, 총선 전쯤 될 거다. 아니다, 총선 이후도 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좀 자석 붙인 정치인의 얼굴로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자, 누가 먼저 좀 해보실까요? 이남희 차장이 먼저.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생각해 오셨겠죠. 자, 이남희 차장, 박영선, 김한길, 총선 전쯤 그 언저리쯤인가요? 저는 지금 절반 정도로 뒀었는데요. 네네. 일단은 김한길 전 대표가 결심을 한다면은 아마도 탈당 규모가 커지면서 분당 움직임이 있을 텐데 네. 지금 김한길 전 대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여러 네. 가지 지금 판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경우는요. 알기로는 내년 1월쯤에 안철수 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와 함께 안철수 의원과 함께 어떤 동반 성장 관련된 어떤 포럼, 뭐 또 좌담회 이런 걸 좀 기획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일단 당장 어떤 당을 만드는 건 아니어도 뭔가 계속 협업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의 행보도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두 분은 저는 좀 안 간다 쪽에. 안 갈 것 같다. 박지원 의원은 좀 두고 봐야 하기는 하는데 그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그 혁신안에 보면은 기소되기만 해도 공천을 줄 수 없다고 됐기 때문에 박 의원은 그런 조건이라면 좀 안철수 의원과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자, 박성훈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붙여주셨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김한길 전 대표는 그 안철수와 아까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을 공동 창업한 사람이고 사실 멘토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합류를 하는데 김한길 의원은 그 개별 합류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이른바 김한길계 의원 그리고 중도 개혁 성향의 의원들을 끌고서 가는 규모 있는 아마 합류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말이 아니라 상당히 내년 1월경 돼서 그 공식적인 어떤 합당을 앞두고 아마 마지막 충격파를 던지는 이런 행보를 할 것 같고 박지원 의원은 사실은 당 안에서 이미 그 남아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안철수 의원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 본인이 그 재판이 걸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다기보다는 여기 안 간다가 아니라 어디게 해야 되나 가서 무소속으로 일정 부분은 혼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무소속 어디 좀 바깥쪽으로 좀 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박영선 의원과 이종걸 원내대표는 저는 수도권으로서 상당히 이 만일에 탈당해서 저쪽에 갈 경우에 상당히 그 당선에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당에서 대표를 사퇴를 요구하면서 어떤 결국 탈당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채널A 정치부의 이제 국회 담당 차장 천상철 차장 다 안 간다네요. 네,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고, 영도력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어떤 리더자, 그러니까 지도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이 따라 나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보여줬던 물론 지금 강철수로 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지도력 갖고는 과연 내가 저 타이틀을 갖고 당선이 될 수 있을까? 특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박영선, 이종걸, 김한길 전 대표는 다 지역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과연 안철수의 이름을 갖고 당선될 수 있을까? 여기에 보면 회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물론 박지원 의원은 호남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혁신안에 좀 위배되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세 분은 안 간다. 이유는 천상철 차자가 거의 대동소이하입니다. 과연 안철수 신당가 될 것인가, 중도개혁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시 박지원은 바뀝니다. 가는데 안 받아준다. 나가고 싶겠죠. 아마 현역 의원 평가 20%는 내 안에 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2심에서 유죄받는 사람이고. 하위 20%에 들 것이다. 하위 20%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혁신을 했다면 공천 배제인데 유죄가 확정되면 당원권 정지인데 받아줄 수가 없겠죠. 밖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천상철 차장 얘기대로라면 안철수 대표 단단히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사진 저희 한 장 공개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종걸 원내대표의 만찬사가 기가 막혔잖아요. 이게 작년 올해죠. 올해 추석 9월, 때 얘기죠. 올해 9월인데요. 그날이요. 박주선 의원 탈당한 날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기류다 이랬었는데 문재인 대표가 다 최고위원 지도부들을 집에 초청해서 그때 이종걸 원내대표의 건배사가 이겁니다. 폭풍으로 향하는 선장 문재인 대표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라는 것이 건배사였습니다. 9월 말이잖아요. 네, 9월 말이고요. 박주선 의원이 탈당한 날이었는데 이날은 굉장히 어떤 굳건한 단합을 도모하는 거여서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사이가 삐걱삐걱 하는 것처럼 보여도 통합을 구축하는 이미지가 있었죠. 이종걸 원내대표 탈당 저도 못할 것 같은 게 본인도 일단은 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당을 좀 더 굳건히 다듬는데 매진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사람을 모으는 것, 세를 모으는 것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일단 국민 말고요. 평소에 밥도 먹고 잡담도 하고 얘기 나누는 정치적 동지들이 날 과연 따라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합류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박성훈 의원.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세력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네. 3년 동안 안 됐잖아요. 네. 왜 지금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로는 총선 대선을 이길 수 없다. 네. 이런 부분이 특히 새정치연합의 기반 지역인 호남에서 네. 거의 확신처럼 확산돼 있기 때문에 네. 그 3년 전의 상황과 그때는 문재인 대표가 대선 패배했다는 그 하나뿐이었는데 네.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 부분의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합류할 수는 있다. 다만 그 규모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판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물론 당연히 우호적이지 않겠죠. 막판 대연대도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가 자기 생각을 공개했습니다. 야당이 분당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야당이 제9시를 못하면은 정치권 전체가 민심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분열과 갈등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네, 자, 앞서 소개드렸던 첫머리에 나왔던 이만섭 전 국회의장 돌아가신 말씀으로 좀 나눠야 되겠네요. 이제 국내 정치 여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만섭 의장은 어떤 생각했을지 좀 궁금한데 오늘 오후 4시 반 돌아가셨네요. 네, 지병도 없으셨고요. 네. 지난 9일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도 안 됐습니다. 수요일날 병원에 식사를 처음 못하셔서 들어갔는데 네. 호흡곤란이 갑자기 오면서 오늘 유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올해 80이 훨씬 넘으셨고 국회의장을 2번이나 역임을 했을 정도로 네. 정치의 큰 원로였는데 특히 이제 이인재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원과는 아주 각별한 사이여서 네. 굉장히 정치권의 지금 후배들로부터 아주 지금 침통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이만섭 전 의장은 원래 이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시고요. 네. 그리고 63년에 공화당 소속으로 첫 6대 국회에 등원한 이래 네. 8선을 기록한 아주 네. 상당히 중진으로서의 정계 원로로서 네. 특유의 쓴소리, 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이란 이래야 된다, 대통령이란 이래야 된다라는 것으로 아주 촌철살인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네. 많은 후배 언론인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기자 출신 정치인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많은 또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켰을 때 네. 직후에 윤보선 대통령이 민정이양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인터뷰 기사를 동아일보에 실었다가 네. 구속이 되는 이런 현직 기자가 네. 구속이 되는 이런 사태도 있었고 네. 그리고 62년 가을에는 네. 당시 최고회 의장인 박정희 의장이 울릉도에 군함을 타고 순실을 가는데 네. 이 배에 몰래 잠입을 해서 그렇죠. 처음으로 말하자면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장군을 최초로 인터뷰한 그런 또 기자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 군함에서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네. 대화를 이 사람이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대화를 해보면서 어떤 민족 정신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공감하고 해서 아까 이제 결국은 공화당에 합류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질은 또 여전히 남아 있으셔서 네. 삼선 개헌 추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공화당 안에서지만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대에 대한 설득 공작이 막 들어올 때 네. 그러면 이우락 비서실장 그다음에 김영욱 중정부장을
퇴진시켜라. 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당내에서 말하자면 야당과 같은 그런 쓴소리를 했고요. 네. 그러한 그 많은 그 꼿꼿한 소신이 인정을 받아서 그 김영삼 정부 초대 때 93년부터 그 국회의장을 한번 지내고 네. 또 김대중 정부 때는 그때 또 이인재 의원과 함께 네. 그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국민신당 거쳐서 그 DJ당에 같이 합류를 한 상태에서 그 당시 또 다시 국회의장을 지내는 그런 특이한 경력을 지내셨습니다. 국회의장을 하면서 한 번도 날치기 통과를 시키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워낙 네. 기억력이 좋아서 후배 기자들이 늘 감탄하면서 이만섭 전 의장의 얘기를 들었던 기억도 나고 심지어 싸이 말춤도 추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아까 지금 날치기 하니까 사실은 그 김영삼 정부 때 그 국회의장 하면서 그 날치기 처리를 요구하는 그 여권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를 했고 네. 그때 당시 남긴 말이 한 번은 방망이는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은 국민을 향해서 보고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방망이를 두드려라 라고 네. 하는 것이 후배 의장들에게 남긴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 83세를 일기로 오늘 오후 4시 30분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떠난 어른의 그 그림자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소식 봤습니다. 저 천상철 차장 또 이제 뉴스 제작 때문에 이제 자리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패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